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가 내일 이창진입니다. 매일경제TV 뉴스센터 기술돌풍으로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저가 스마트폰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기존 판매량을 유지하며 고정적인 이용자층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SK텔레콤의 루나폰을 비롯해 이통사, 제조사들도 기존 프리미엄 폰에서 벗어나 이 중저가폰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삼성전자가 판매한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 시리즈 비중이 30%에 불과하지만 중저가폰은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처럼 전체 시장에서 중저가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학과 김종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 중저가폰 후발주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며 이와 같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단통법 시행 이후에 단말기 구매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중저가 스마트폰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폰 6s 출시 이후에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이 출렁거렸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 중저가폰 스마트폰 시장은 기존 판매량을 유지하고 고정적인 이용자층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애틀러스 리서치 앤 컨설팅에 따르면 아이폰 6s가 출시된 이후에 갤럭시 노트 5는 20% 넘는 국내 판매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가 10% 초반대로 점유율이 떨어져 현재는 아이폰 6s와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저가 폰인 삼성전자 갤럭시 그랜드 맥스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3% 내외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G전자 클래스 그리고 G스타일, 루나 등도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능 면에서는 기존 프리미엄 폰과 큰 차이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도 크게 될 수 있어서 중저가 단말기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맞춰서 이통사 제조사들도 중저가 폰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저가 단말기 라인업이 확대될수록 이용자 선택폭도 늘어나고 비중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애플과 삼성도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어떤 이 중저가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으며 시장 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나요?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개척지인 중남미아, 동남아시아 등 이런 신흥 국가로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시장 조사 기관인 SA는 최근 발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인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미국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 중인 삼성전자가 올해 첫 번째 타이젠 폰인 Z1을 출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Z3도 인도에서 첫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성은 최근에도 갤럭시 온이라는 10만 원대 보급형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해서 삼성 텃밭 굳히기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전략 모델인 아이폰 6s를 출시한 데 이어서 애플 워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도 시장에 선보였는데요. 또한 또 베트남에서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지난해 상반기 베트남 매출은 전년보다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플 같은 경우에 보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5C가 실패를 했는데요. 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4인치 스마트폰 폰을 찾는 소비자의 이탈도 막고 그리고 중저가 스마트폰을 찾는 신흥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 있어서 이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폰 6C를 준비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애플 모두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중저가 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이처럼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 3분기가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했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SA에서는 이 삼성전자 3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3.7%로 1위에 올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 그 갤럭시 노트 5 출시와 더불어서 이 갤럭시 A 그리고 E 같은 중저가 폰 판매 확대로 이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기간 애플의 경우에는 14% 점유율로 2위이고요. 그리고 중국 제조사들이 3,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화웨이가 7.5%로 점유율 3위에 올랐고 레노바, 샤오미는 각각 4,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3억 5천만 대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9.5%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리미엄 폰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이 출혈을 이 저가형 제품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저가는 돈이 안 된다는 그 시장 원리를 떠나서 이제 프리미엄만큼 치열한 경쟁의 무대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편 제사 이동통신사 선정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안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제4 이동통신사를 출범시키려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목적 자체는 기존 통신사들을 견제해서 통신비 인하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퀄컴 모바일과 그리고 세종텔레콤 그리고 K모바일 등이 이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 미래부는 적격성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초 사업 허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업자는 2017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그 저렴한 통신비가 장점인 알뜰폰과 그리고 이 통신비 인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4 이동통신사 정책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망을 임대해 쓰는 것이고, 그리고 제4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망을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망을 갖춘 사업자가 있어야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도 있고 통신비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해 심사 때보다 40%는 무려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 초기에는 기존 사업자망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출범 5년간 단계적으로 이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해서 부담을 줄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제4 이동통신사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비 절감 효과로 보다 저렴한 중저가 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학과 김정수 교수와 살펴봤습니다.